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시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권경의 변호사라고 다 기억하시죠? 권경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문재인 정부의 코드가 맞는 그런 법조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가장 폐부를 찌르는 이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런 변호사죠. 권경의 변호사.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12년이나 다녔습니다. 12년. 이제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닌 이유는 그렇습니다. 노동운동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로 안양에서 이제 경기도 안양이요. 노동운동 많이 했는데 그를 이제 대학교를 12년이나 마친 다음에 나중에 사시가 붙어서 이제 변호사가 된 권경에 그래서 이 운동권에 대해서 권경의 변호사가 한마디를 하면은 운동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 운동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자기들보다 앞서 있는 권경의 변호사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운동권 출신의 유력 인사들 쭉 실명을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 운동권 출신들, 무슨 대학, 스카이 대학의 이 뭐 학생회장 출신들, 여러분 다 떠오르시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386 원조 386들 80년대에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 햄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중에 당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싸잡아서 주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그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게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혁명을 논하고 평등 세상 그날이 돌아오면 사람 사는 세상 돌아와 이슥한 밤중에 뒷골목 어느 허름한 선술집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정복과 형사들을 피해서 그 탁배기 한 잔 놓고 울분을 토해가면서 너희들이 평등을 이야기하고 유인물을 뿌리고 그랬던 너희들이 그 당시에 정말 그 분신자살 대학생들의 분신자살 계속 뭐 줄이어서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그 뜨거웠던 그때의 그 언약 386들아 들어라. 386 선배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혁명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뭐 분신의 동지들의 그 희생을 잊지 말자고 했던 너희들의 그 빛나던 언약이 꼴랑 이재명이냐? 그 귀착점이 제 말보다는 권경의 변호사 말이 더 절실합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운동권 시절 그 청춘들의 인생들 훈장을 삼은 대표성으로 그래 그 분신 자살을 했거나 어디서 투신 자살을 했거나 그 오랫동안 감옥 속에서 고생을 했거나 그런 이 너희 동료 선배들
그 청춘들의 인생을 담보로 훈장 삼아서 그걸 희생을 디딤돌 삼아서 그 대표성을 띄었다는 그 핑계로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니? 국회의원 배지 달았지, 당대표 했지, 장관 자리 꿰찼지. 그 결과가, 그 귀착점이 결국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이냐? 권경애가 아니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권경애가 아니면. 권경애가 하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의 정곡을 찌르고 패부를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경애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땅 투기 사기꾼들과 영합해서 정치력, 조직, 세력을 확장한 인물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게이트를 이렇게도 정의하고 저렇게도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저런 혐의를 얘기하고 뭐 배임과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 권경애 변호사의 한마디가 정말 사건의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이재명 후보를 정확하게 해설하고 그걸 한 문장으로 농축시켜 놨습니다. 그게 뭐냐? 땅 투기 사기꾼들과 이 대장동 4인방이라고 하는 땅 투기 사기꾼들과 영합을 해서 자신의 정치력, 조직, 세력을 확장한 인물, 그 사람이 이재명이다. 혁명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뭐 분신자살을 했던 그 동료들의 그 희생을 발 딛고 일어났던 너희의 그 빛나던 언약이 그것이 흘러서 386조라 너희들 들어봐라. 그것이 결론이 2021년 11월 오늘의 결론이 꼴랑 이재명이냐. 꼴랑 이재명은 땅투기 사기꾼과 영합을 해서 자기 정치력을 확장했던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는데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제 말을 줄이고 권경애 변호사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뭘 해야 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그때 20대, 이제 곧 60대. 그래서 지난 세월 40년 가까운 세월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40년 가까운 실패한 위선의 세대. 너희들은 위선의 세대야. 응? 너희들은 위선의 세대야. 위선의 세대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뭘 해야. 그래 너희들 40년을 위선자로 살아왔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뭘 해야 그 위선의 끝자락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마칠 수 있겠느냐. 뭘 해야. 뭘. 권경애 변호사가 말합니다. 뭘. 마지막 너희들의 위선의 세대가 그 부끄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딱 한마디 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더 하지 말라.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 대통령 후보도 안 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너희들 그룹에서는 적어도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야 지난 40년의 위선의 세대들 너희들이 저질러 놓은 그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씻고 퇴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더 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 권경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신들만큼 사람들의 부채의식을 볼모 삼아서 기회를 부여받은 세력, 세대가 있었더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80년대에 돌멩이 들고 전투경찰과 맞서서 투석전을 벌이면서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서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운동권에 있었던 학생들의 부채의식 때문에 나는 그때 행정고시에 붙어가지고 나는 지금 정부 관료가 돼 있는데 그때 나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 사람은 그때 거리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었지 학교도 올바로 다니지 못하고 학교 성적도 뭐 신통찮고 고시 공부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래 나는 너한테 부채의식이 있어 빚이 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던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 운동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채의식을 볼모 삼아서 그것을 기회로 부여받아서 너희가 지금 부귀영화 온갖 권세를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난 40여 년의 세월에 그 권력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됐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부채의식을 볼모 삼아서 기회를 부여잡은 자 너희들 너희 같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언제 있었더냐 그런 겁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말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받은 기회를 다 탕진하고 그 귀착점이 이재명이라면 이제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피 맺힌 규탄 성명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반성문을 피 어린 목소리로 마치 정말 손가락을 잘라서 쓰는 것처럼 그런 문장을 남긴 겁니다. 너희 동료 그때 같은 세대의 학우들의 그 부채의식을 그만큼 그것을 부채의식을 기회로 받아서 그 기회를 다 탕진하고 그 결과 귀착점이 이제 이재명 땅 투기 사기꾼들하고 영합한 그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도 너희 능력의 한계, 무능의 한계 그거 절절하게 깨닫고 실패의 무거운 현실의 결과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에 쓴 글이라는데요. 현재는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이 지금 이 얼마나 파급력이 높은 글입니까? 여기저기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삭제되기 전에 누가 캡처를 해놨던 그 글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글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5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 지명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여론조사를 전수 집계를 해봤습니다. 한 18개쯤 됐습니다. 18개 여론조사 18개 그 18개 여론조사에서 100%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8개 여론조사입니다. 가장 크게 벌어진 그 격차는 15%포인트 뭐 작게는 2, 3%포인트 벌어진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을 내보면 대략 10%포인트 뭐 8%포인트 12%포인트 이 정도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눌러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18개를 수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2말 3초 뭐 이 정도 20% 중후반
30% 간신히 이제 올라선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40% 중반, 50%까지 찍었던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저희가 도표에서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여드릴 텐데요. 뭐 39대 32, 뭐 44대 34, 43대 31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개만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렇게 오늘 인용을 했는데 저희가 수합한 건 18개나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고 대신 이제 뭐 정책 개발을 해서 하루에 한방주의로 나가자. 이런 전략,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처럼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자들 앞에만 서면은 대장동 물어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하루에 한 건주의로 하루에 뭐 하나씩 막 던지기 기자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거 뭐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서 끌어들지 그 재정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같이 던지고 있는 그거 아니면 말고의 그 공약들 이거 기자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하는 말이니까 한줄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을 묻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그리고 마이크만 들이대면은 계속 이제 대장동을 물으니까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참 기가 막힌 또 공약을 또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이제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에 가상화폐 요즘은 자꾸만 말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까 핵심에서 자꾸만 벗어날 때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리더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수백만 명이 지금 이걸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자 그 내년부터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로 했거든요. 2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길 경우에. 근데 여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1년 동안 더 유예를 하겠다. 요즘 유예가 아주 이제 그 뭐 유행처럼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울경제신문인데요. 이재명포 비트코인을 만들겠답니다. 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어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통화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거의 혁명입니다. 국회에서요.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코리안 비트코인을 만들겠다. 토지 개발로 얻은 수익 그것을 이제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비트코인 나눠주겠다. 가상 자산 나눠주겠다. 참 기가 막힌 또 던지기 공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오토바이 소음도 단속하겠다. 이륜차 소음 단속. 그러니까 누가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요즘 나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래 뭔데 내 어디 사는데 길가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소음 그래 이륜차 소음 단속 공약 자 민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바로 공약 조건부 특검 이것도 지금 이제 공약을 이미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여당도 특검 얘기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피할 생각이 없다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그래 즉각적으로
그러면은 구성을 하자.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과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은 함께 지금 특검법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가동만 시키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 관건은 이겁니다.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것이냐?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할 것이냐인데 이거는 당연히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죠. 왜? 여당이 충전처럼 부리고 있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만큼 그렇습니다.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의 검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이런 분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주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국민의 확신에 따라서 선거에 질 것이고 선거를 지면 새로 탄생한 정부에서 어차피 수사를 받을 테니 조건부 수용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특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특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하지 않고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받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렇다면은 이른바 조건을 붙여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윤석열과 함께 특검을 하면은 내 오케이 하겠다. 무슨 뭐 부산 저축은행 사건 그것도 같이 하자.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같이 특검하자. 물귀신 작전인데 아주 뭐 이 문어발처럼 물귀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 본인 뭐 부인 장모 이런 본부장이라고 했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옛날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거 함께 특검하자. 이런 조건부 특검 얘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부 특검은 시간 벌기일 뿐이다. 어떻게든 3월 9일까지만 끌어라. 이제 이런 거라고 이준석 대표는 분석을 한 겁니다. 어제 뭐 또 이런 논란이 잠깐 있었습니다. 반드시 논란, 반드시. 참 어떻게 보면 유치찬란한 그런 논란인데요. 그냥 화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묘지 광주에 이제 거기 방문을 해서 방명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민주와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윤석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해서 반드시가 논란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5월 정신 반드이라고 썼습니다. 반드이. 이 반드이라는 것은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땅에서 위로 똑바로 반듯하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라. 이제 그럴 때 반드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문맥은 5월 정신을 세우겠다. 그럼 이제 반드시 꼭 어김없이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워야 된다. 혹은 5월 정신을 꼭 세워야 된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반드이 똑바로 세우겠다 라는 뜻으로 방명록을 적었는데 민주당의 이경 부대변인이 맞춤법이 틀렸다 이렇게 시비를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 뭐 그런 차원에서 시비를 붙으면 그냥 뭐 드른둥만둥하고 넘어가도 될 뻔했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가 요즘 막 던지니까 이재명 후보가 덥석 물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드이가 잘못 쓴 게 아니라면 더 문제다. 뭐 군사반란으로 집단 학살을 자행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뭔가 역사의식이 왜곡됐다는 식으로 이거 물고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뭐 그러자 참 여러분 찌질하지요. 근데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본인의 자세나 반드시 세우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가를 해서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한글도 모르나 반드이라는 낱말의 존재 혹은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여러분 그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